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국내로 조금 더 연결시켜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속보가 좀 들려온 게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시사한 반면에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일단 좀 현황부터 한번 볼까요? 예, 저도 뭐 아침에 빠르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노동신문에 이제 오늘 그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지역을 이제 현지 지도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오늘자 이제 노동신문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다. 네. 일정 부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금강산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금강산이 북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마치 남측과 협의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약 한 10여 년 동안 지금 금강산 관광이 멈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시설물이 흉물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 싫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일단은 그 자연 경관에 맞게 북한식으로 다시 지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일방적으로 걷어냈다라기보다는 네네. 남측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걷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말에 우리 쪽에 이제 협의하는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현지 지도를 통해서 금강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아산을 비롯해서 우리 네네. 정부에 거기 이산가족 상복센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남측과 협의해서 걷어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갑자기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고 느껴지지는 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은 받겠지만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금강산 우리가 이제 다시 그 과거로 돌아보게 된다라면 금강산 개발 관광이 멈춘 이후에 시설물 폐쇄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서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걷어들이겠다. 자기가 자신들 스스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한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네네. 그 뒤로 이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철거를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관계 개선이 우려스러운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무려 11차례나 북한과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거부를 했었다. 네. 이런 것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대통령이 됐다라면 분명 전쟁을 하고 있을 텐데 자신이 지금 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 네네. 그러면서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물밑 접촉을 좀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런 얘기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러한 얘기들이 현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특히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문제가 이런 어떤 워딩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네네. 있는 부분들이죠.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이 문제는 만약에 북한 문제만 잘 원활히 해결된다라면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정권이 원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을 통해서 체제 안정을 보장받겠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부분, 미국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ICBM이라든지 핵 개발을 안 하면 일기연 그런 부분들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남쪽과는 선을 분명히 긋겠다. 우리가 너무 이끌려가는 게 아니겠는가. 네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도
땅은 우리 땅인데 모든 것을 남측에 내주면서 그 관광도 남한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들이 자기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한 것 봐서는 남측과는 좀 선을 긋겠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이 갑자기 뭔가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정작 우리나라 대북경협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함으로써 그 어떤 수익을 얻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남한과는 약간의 선을 좀 긋는다는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남북 경협주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꽤 다가올 수도 예, 있겠네요. 오늘 좀 충격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특히 이제 경협주라는 게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경협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네. 아직까지 북한은 유엔 제재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조금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철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네네.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현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긋는 발언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경협주들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북 경협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새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뭐 실적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좀 그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거 꼭 봐야 되는 지표가 있거든요. 주택 지표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 그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뭐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그렇죠. 계속 대출을 받아갖고 맞습니다. 그걸 또 소비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네,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면 그걸 계속해서 이제 꺼내 썼다가 뭐 갚았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미국은 주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더 늘어나게 늘어나죠. 되고 네. 주택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결국 주택에 대한 것들이 소비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2.2%나 감소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은 매물 부족이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택 가격이 현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는 2.2% 줄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발표된 신규 주택도 줄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이제 발표된 미국의 맥도날드라든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소비 업체 이런 것들이 P&G, 전반적으로 P&G. 이런 것들이 둔화된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맞물리면서 소비 지표가 또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반대.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악화된 게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지금 현재 안 좋다. 네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적 얘기하면서 농담을 삼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든 모습들을 현재 지금 발표가 됐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4%대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택 지표가 이렇게 우려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외환 시장으로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나마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좀 이렇게 강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미국의 지표가 안 좋게 된다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달러 약세인데 네. 그나마 이제 미국 경기조차 좋지 못할 때 글로벌 경기는 어떻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또 다시 달러로밖에 돈이 쏠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 강세로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달러가 약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금 뭐 미국에서는 굳이 양적 완화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모습은 양적 완화를 다시 시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푼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현재 달러는 상대적인 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경기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시 달러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로존에 있는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당분간 조금 달러 약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까요? 글쎄요,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네.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좋죠. 원화 강세 자체는 외국인들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워낙 강세 요인이 우리나라 체력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네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의 초입에 와 있다 일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IMF가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올해 2.0%에서 2.2%로 10%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또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네. 지금까지 전 세계 15개 국가 중에 비교 네. 대상 국가 중에 몇 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상승률이요? 예, 상승률. 15위 했을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13위를 했습니다. 13위. 예, 네.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12개 국가 중에 무려 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딱 그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EPS가 감소하니까 결국 주가가 못 올랐었던 부분들인데 네네.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다양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경제 전망치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올해 가장 좋았던 펀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걸 오히려 가입하시는데 네. 올해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 연도에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아. 이게 돌고 돈다라는 네네. 거죠. 돌고 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네.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라면 결국 원하는 강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2100선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안착하는 네네. 확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고 내년도에는 올해 부진을 딛고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내년도 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